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던 하루였죠. 오랜만에 코스피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고,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선방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쉽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수능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10시에 개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 종료 시간은 4시 반으로 1시간 연장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미리 접속을 해서 왜 시장이 열리지 않았나,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일단 코스피는 1.1%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0.4%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았던 하루였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역시 지수의 흐름처럼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셀트리온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하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시장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게임주하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크게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이 부분이 아마 지수의 약세로 연결이 되었던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진한 모습이 나왔던 삼성전자,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오늘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기관이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던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만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락을 보여주었던 셀트리온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확실히 수급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크래프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크래프톤, NC소프트,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NC소프트, 크래프톤, SK, 카카오페이, LG디스플레이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3대 지수의 흐름은 굉장히 견조했어요. S&P 500은 0.4%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0.7%, 다우지수는 0.15%. 전반적으로 나스닥과 S&P 500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특히 나스닥의 흐름이 보다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조금 눌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장 자체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 니케이는 0.4%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3% 상승,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3대 지수하고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들 같이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견조한 모습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거의 4거래일 동안 5%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이해해 보시고요. 지난 10월달처럼 별다른 악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쉬어갔던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굳이 한 가지 이유를 꼽아본다면, 저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0명대를 유지했었다면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함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000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돌파했다는 것은 약간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진자 수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지금처럼 가파르게 증가할 수가 있고, 또 3000명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번씩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이슈로 주가가 빠졌다면 저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오늘처럼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한번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여행사인 하나투어, 그리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솔직히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최우선 업종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에 따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우리가 조금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변수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리오프닝 관련주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는다면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상용화가 된다면 확진자 수 증가와 크게 상관없이 다시 추세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시장보다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 시점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제 관점에서 오늘 강했던 업종들, 저는 오늘 5가지 업종이 가장 강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시장은 좋지 못했어도 정말로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강했다고 생각되었던 업종,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 대표적으로 MP라든지 맥스트, 또 덱스터, 오늘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였고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MP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은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한때 23%까지 정말 급등을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12%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맥스트,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차트를 보시면 장중 한때 29%까지 저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은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19%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덱스터, 자, 이 종목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같이 상승이 나온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위지익 스튜디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모두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오늘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고 있어요.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전장이 정말 강했었는데 지금은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만큼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내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두시고 차라리 다른 업종들을 공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저점에서 매수했었고 언제든지 급락이 나와도 버틸 수 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보유할 수 있는 업종과 주가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살펴보면, 자, 오늘도 역시 NFT 관련주였습니다. NFT 관련주 중에서도 게임주들, 먼저 NC소프트, 이틀간의 긴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오늘의 NFT 관련주 중에서 게임주뿐만 아니라 컨텐츠 기업들, 그리고 전통적 NFT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보다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록뱀 미디어, 이 종목은 컨텐츠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NFT 사업을 펼치겠다, 그런 소식이 처음 발표되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이 꽤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재차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다날로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죠. 강한 저항대로 볼 수 있었던 만원을 크게 돌파했었고 지금도 역시 10%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NFT 관련주 서울옥션,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지금도 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시장은 가는 업종만 간다, 그게 딱 어울리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업종, 바로 패키지 기판 관련주. 자, 패키지 기판 관련주는 제가 주말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도 놓쳤던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수급과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틀간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심텍 역시 4%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덕전자는 5%, 그리고 해성DS도 4%, 오늘은 코리아서킷의 흐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3% 급등이 나고 있고 또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 이 종목도 패키지 기판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LG이노텍의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판 사업의 매출 비중이 있어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상승을 보시면 이 상승을 견인했던 것이 저는 패키지 기판,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애플바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애플이 메타버스에 진출한다는 선언을 했었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확장 현실 헤드셋, XR이라고 하죠. 이 헤드셋을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확장 현실 헤드셋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카메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애플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LG이노텍의 주가가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패키지 기판 관련주,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따로 폴더로 정리해놨는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되는 업종이라면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분류를 해놓고 추적 관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컨텐츠 관련주. 오늘 오랜만에 컨텐츠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뉴. 이 종목은 장중한 때 거의 상한가까지 29% 이상도 갔었는데 지금은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그리고 다른 쇼박스, 이 종목도 3%, 버킷스튜디오 마찬가지로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도 사실 최근에 NFT 관련주를 포함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컨텐츠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관련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엔터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엔터 44 있죠.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SM. 지금 SM도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고 아직까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흐름 자체가 정말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JYP.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긴 꼬리를 달고 있지만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장중한 때는 8%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YG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현재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강했던 업종이 꽤 많았던 하루였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업종들 오랜만에 올라왔던 것은 컨텐츠 관련주인 것 같고 그 외적인 종목은 최근에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필히 구분해 보시면서 항상 지수보다 강한 업종을 선별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선거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